여러분은 지금 덕원중학교 까불이 국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80조 2 세상과 함께 자라는 꿈 그것의 두 번째 2 세상과 함께 자라는 꿈 그 2단원의 또 두 번째 단원 2의 2단원 통일성 있게 글쓰기를 함께 배워볼까 합니다. 서영이도 반갑습니다. 다경이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부하면 제일 생동감 있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6월 8일 이후에 등교 수업 이후에도 이렇게 수업을 이어갈까 생각 중에 있고요. 6월 8일 등교 수업 그 이후에는 학생 발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학습 활동 안 했잖아요. 그런 걸 우리 줌으로 같이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할까 합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이걸로 계속 수업 이어갈 겁니다. 민호도 반갑습니다. 다경이도 반갑고 우리 교과서 그러면 함께 열어보도록 할까요? 그전에 지난 시간에 자료를 찾으며 책 읽기 했는데요. 우리 자료를 찾으며 글 읽기 했을 때 선생님이 읽기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읽기를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대들면서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읽기의 과정을 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읽기의 과정 첫 번째 여러분 뭐였나요? 읽기의 과정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읽으려면 계획부터 해야죠. 계획. 잘 읽기 위해서는 독서의 목적, 주제의식 이런 것부터 먼저 계획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지연 안녕, 경민이도 안녕.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나요? 계획한 다음에 계획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책 선정, 다경이 정답, 책 선정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 하면 좋을까요? 책을 선정했어요. 자, 읽으면 되는데 우리 특별히 읽을 때 어떻게 읽자라고 했나요? 뭐 하면서 읽자? 자료를 찾으면서 읽자. 자료를 검색하면서 읽자. 자료 찾으며 읽기. 찾으며 읽기. 쓸 곳이 없어. 긴데 읽기 됐습니다. 읽기. 자료 찾으며 읽기.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나요? 점검하는 거죠. 잘 읽었느냐, 많이 필요한 정보를 얻었느냐, 읽기의 목적에 부합하게 읽었느냐 등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읽으면 여러분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읽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동적으로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글쓰기 한번 배울 텐데요. 역시 글쓰기의 과정,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배워볼까 합니다. 우리 교과서 펼치겠습니다. 교과서 통일성 있게 글쓰기 다 펼쳤죠? 통일성 있게 글쓰기 교과서 80쪽입니다. 학습 목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갖춘 글을 쓸 수 있다. 여러분 글을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요? 다양한 자료를 여러분 활용할 겁니다. 다양한 자료를
불러들여서 그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고요. 예, 통일성 갖춘 글을 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 2단원의 2의 2단원의 여러분 학습 목표입니다. 자료를 많이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는 것, 주제에 맞게 통일성 있게 글을 쓰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글을 좀 더 잘 쓰게 된다면 우리의 목적을 이룬 것이 되겠죠. 그죠? 우리 같이 교과서 80쪽 계속 보겠습니다. 생각 깨우기.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쓴 경험을 떠올려 보자 했는데 두 친구들이 한 명은 백과사전을 참고했네요. 백과사전의 내용을 참고해서 콩의 성장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 적이 있답니다. 여러분, 콩의 성장에 대한 백과사전의 내용을 참고하기도 했지만 뭐도 했을까요? 실험도 했겠죠. 그죠? 친구가 실험한 것, 실험 혹은 관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찰한 것을 글을 썼겠죠. 그죠? 보고서를 썼겠죠. 실험보다는 관찰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실험은 어떤 조건을 주고 화학이라든지 물리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게 실험 보고서고요. 크는 것, 성장을 보는 것은 관찰 보고서다. 그죠? 예. 다음, 우리 여학생은 뭘 또, 그 자료를 참고하여 글을 썼는지 한번 봅시다. 인터넷 예절을 다룬 신문 기사를 활용해서, 인용해서 자기의 의견을 담은 글을 썼다. 주장하는 글을 썼다 말이죠. 주장하는 글. 주장하는 글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논설문이라고 합니다. 논설문. 주장하는 글을 썼고요. 친구는 보고서, 설명문을 썼고요. 좀 다른 글을 썼지만 공통점은 뭔가요? 다른 내용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다른 내용을 가져와서 썼다는 겁니다. 설명문을 쓸 때도, 논설문을 쓸 때도 다른 글을 가져온다는 것, 다른 자료를 가져온다는 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도 같이 생각해보고 하게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글쓰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까요? 글을 쓸 때 통일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번 단원 전체의 학습 목표인데 여러분이 배워야 할 건데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봅시다. 글쓰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글쓰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쓰고 싶다는 욕구가 필요하겠죠. 쓰고 싶다는 목적, 욕구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글 쓰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쓰고 싶다는 어떤 욕구, 목적이 생겼어요. 자료를 찾는다. 자료 검색. 또 자료 검색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료 검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을 올려주세요. 선물 없어요. 좀 이따가 딴 거예요. 기본적인 틀을 잡는다? 그건 뭐지요? 개요를 작성한다. 뭐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좀 들었을 겁니다. 계략적인 요점을 작성한다. 개요 작성한다.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글을 쓰면 되겠죠. 집필하면 됩니다. 글쓰기 끝이죠. 개요에 살을 붙인다. 개요를 뭐 요점 정리를 한 것이니까 이것에 살을 더 붙여서 풍성히 한다. 글쓰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개요에 살을 붙인다. 글쓰기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은이 반갑네요.
혜빈이도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글쓰고 끝났죠? 글 썼으면 끝났나요? 예, 여러분 하나 더 해야 되죠. 예, 고쳐쓰기, 예, 고쳐쓰기. 예. 예, 이런 단계를 거칠 겁니다. 예, 욕구, 목적을 가진다는 걸 우리 계획 세우기라고 하고요. 계획 세우기. 그리고 자료 검색하는 것을요. 내용, 글쓸 내용, 예, 수집하기라고 합니다. 내용 수집하기. 그 다음에 내용 선정하기, 내용 수집하기. 그 다음에 예, 내용 조직하기라고 합니다. 예, 자료 검색을 내용 조직하기. 자, 요거는 내용 수집하기. 아니면 내용 뭐 정리하기. 요거는 내용 조직하기. 예, 내용 조직하기. 예, 그리고 글쓰기죠. 아,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미안. 지금 헷갈렸는데, 자료 검색을 내용 수집하기, 그리고 개요 쓰는 것을 내용 조직하기, 예. 그리고 글쓰기, 그 다음 고쳐쓰기, 이렇게 5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시간차가 한 10초 난다고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 같은데 선생님 보기엔 한 5초 정도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글쓰기 하면 됩니다. 글쓰기 단계 5단계인데요. 지금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또 더 깊이 배울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81쪽. 여러분 이 문화재들 가보셨나요? 창덕궁, 그리고 석굴암, 하회마을, 해인사. 선생님은 다 가봤습니다. 선생님은 다 가봤고 몇 번씩 가봤어요. 하회마을도, 석굴암도, 해인사도, 창경궁도, 예, 다 가봤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예, 공통점. 예, 방금 찾아본 살펴본 문화재들 창덕궁, 하회마을, 석굴암, 해인사. 여러분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문화재, 맞죠? 문화재다. 그런데 좀 더 좁혀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다 맞는 말이지만 좀 더 범위를 좁혀야 돼요. 예, 너무 넓은 범위예요. 정답 올려주세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다. 진수나 서윤이나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예, 상 주겠습니다. 정답자에게 상 주겠습니다. 건축물이다. 여러분 해인사 장경판전은 해인사는 건축물이 맞지만 해인사에 있는 장경판전에 있는 인쇄물이 중요한 거죠. 경민이 정답 나왔네요. 예, 이경민 정답 나왔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것들입니다. 석굴암은 1995년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요. 해인사 장경판전은 1995년 동일하네요. 95년에 등재된 것이고요. 창덕궁은 1997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요. 하회마을은 1910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예, 가입되었다는 말이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기념하고 기록할 만한, 그리고 살펴볼 만한 문화유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뭘 보겠어요? 예, 우리나라에 등록된 세계 문화유산을 구경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죠. 세계의 기념이 되는, 기념할 만한 그런 문화유산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지. 다 우리 겁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도 기념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82쪽입니다. 우리 민지와 지훈이가 대화를 쓰기 위해 나눈 대화가 있는데요. 그 대화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해 나눈 대화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 좀 읽어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다 읽어야 되네. 자, 우리 한번 교과서 봅니다. 선생님이 다시 교과서 예. 자, 하다가 선생님이 또 잘못 눌렀던 것 같아요. 자, 교과서 펼쳐주시는데요. 예. 여기입니다. 민지와 지훈이가 글을 쓰기 위해 나눈 대화를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선생님과 같이 보겠습니다. 민지야, 글쓰기 과제는 잘 준비하고 있어? 자신의 꿈과 관련한 글쓰기라서 쉬운 줄 알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막해. 지훈이의 고민이네요. 글을 쓰려고 하니까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그 글쓰기 과정이 있는데 잘 모르니까 뭐 해야 되지? 이렇다는 생각을 지훈이가 하고 있고요. 민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수업 시간에 배운 글쓰기 과정을 정리해 봤어. 글쓰기 과정. 민지는 잘 정리했네요. 근데 지훈이는 안 했어. 글쓰기의 과정을 알아두면 좀 더 체계적으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여러분이 장착하게 되는 거죠. 글쓰기 과정이 여러분 꼭 따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을 따를 때 좋은 글을 쓰기가 더 편합니다. 수월합니다. 글쓰기 과정 이렇게 정리한 것이네요. 우리 민지가 정리한 거 한번 볼까요? 계획하기 단계,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 정하기. 왜 이 글을 쓰는지, 설득할 것인지, 설명할 것인지, 주제는 뭘로 할 것인지, 예상 독자는 아버지, 어머니인지, 아니면 어른인지, 학생인지, 친구인지, 동생인지. 여러분 예상 독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 내용 선정하기입니다. 글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 정하기 했는데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꼭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기. 여러분 내용 선정하기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료를 우선 찾아와야 돼요. 현민이 반갑습니다. 자료를 찾아와야 돼. 자료 모으기를 먼저 해야 돼요. 내용 모으기를 먼저 하고 그 모은 것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것만, 주제와 관련된 것만 다시 선정하는 겁니다. 내용 선정하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제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료들을 우선 모으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에 관계된 정보를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A, B, C, D 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필요한 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번 글을 쓸 때는 B는 쓰고 싶지 않다. D는 관련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러면 뭐 한 겁니까? A, C, E를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내용을
선정한 거예요. 자료를 모으고 자료를 찾고 꼭 필요한 내용을 선정까지 하는 것. 그게 2단계입니다. 2단계. 1단계는 계획. 자, 3단계. 그러면 여러분 A, C, E가 모였잖아요. 3단계는 뭐 하는 거냐면 이 A, C, E 내용을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조직하는 겁니다. 예, 순서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C로 할 수도 있고요. A, E, C도 되고요. 맞죠? 그리고 C, E, A. 예, 뭐 기타 등등등 6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의 선우를, 내용의 앞뒤를 조직하는 겁니다. 순서를 정해주는 게 내용 조직화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요 작성, 개요 작성학입니다. 선정한 내용은 앞에서 했죠. 글의 흐름에 맞게 배열하는 겁니다. 배열. 그리고 주제에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살펴본다. 벗어난 게 있으면 빼는 거죠. C가 벗어난 것 같아. 그러면 C를 빼고요. C를 빼고 뭘 또 가져와야 돼요? B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글쓰기 과정에 순서는 있습니다. 1, 2, 3, 4, 5 순서는 있지만요. 이 순서가 있지만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내용 선정한 게 한쪽 분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주제가 약간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조정하는 겁니다. 항상 유기적으로 서로 맞물리면서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조직되었다, 순서가 정해졌다, 개요가 작성되었다 하면 이제 글 쓰면 됩니다. 개요에 따라 글로 표현합니다. 아까 친구는 개요를 부풀린다, 개요를 상세히 쓴다 이런 말도 했는데 개요가 계략적인 요점이잖아요. 그걸 이제 풀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목적, 주제,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쓴다. 근데 한 번에 완벽한 글을 쓰려는 욕심은 버린다라고 했네요. 맞죠, 그죠? 초고를 쓰고요, 써놓고요, 다시 뭐 한다? 고쳐쓰기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고쳐쓰기 하면서 또 내용이 부실한 것 같다. 다시 모아야 돼요. 자료를 다시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초고를 다시 읽으며 다듬기, 주제와 관련하여 글의 내용, 구성, 표현 등을 평가하고 고쳐 써본다. 고쳐 쓰기에서는 통일성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글을 쓸 때도 통일성을 고려해야 되지만 고쳐 쓸 때는 주제와 상관없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 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민지는 잘 메모해 두었고 잘 공부했네요. 지훈이는 안 했어, 그죠? 그래서 이 계획되는 이 글쓰기의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계획하는 이 시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글을 쓰는 전 과정에 글쓰기 활동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제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통일성을 고려해야 된다. 통일성 고려. 그죠? 이러면서 이 5단계, 5과정을 여러분 밟으면서 글을 쓰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지훈이가 글쓰기 과정에서 통일성을 고려해야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겠구나. 통일성이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각 부위가 글의 한 부분 한 부분들이요, 통일성이 무슨 말이냐면 주제에 맞도록 연결되는 것, 연결시키는 것.
예. 또 이런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는 것. 예. 이게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을 높이는 일이 되고요. 통일성을 고려해야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겠구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너는 어떤 내용의 글을 쓸 거야? 지훈이가 묻습니다. 민지, 내 꿈이 여행 작가가 되어 세계문화유산을 모두 가보는 것이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반 친구들에게 세계문화유산을 알려주는 글을 쓰고 싶어. 글의 목적이 뭔가요? 설명하는 것, 알려주는 글이네요. 그죠? 그리고 예상 독자는요, 여기 나오네요. 우리 반 친구들. 그리고 글을 쓰는 목적은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 예. 알려주는 글이니까 정보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죠? 지훈이 세계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네가 쓴 글을 읽으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네. 먼저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글을 쓰려고 해. 예, 주제가 나오네요, 여러분. 주제. 이 글의 주제가 뭐겠다? 민지가 쓰려는 글의 주제. 아시아의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예,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글입니다. 예, 이게 민지가 계획한 글의 주제입니다. 예상 독자, 글을 쓰는 목적, 주제 등을 설정하는 것, 정하는 것. 그게 계획하기입니다. 계획하기. 이거부터 먼저 돼야 돼요. 글부터 먼저 쓰면 안 돼요. 글 쓰면서 계획하면 안 돼요. 계획부터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글을 블로그에 올려서 더 많은 친구와 공유하고 싶어. 완성된 글이 기대되는 걸 나도 우선 글쓰기 계획부터 세워봐야겠다. 예. 자, 우리 문제만 풀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가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목적 선생님하고 했네요. 방금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목적. 세계 문화유산을 알려주기 위해. 여기 목적이네요. 주제는 여기 있잖아요. 아시아의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세계문화유산의 가치 요까지 하면 되겠네요. 세계문화유산 소개와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림 요까지 하면 주제가 되겠네요. 그죠? 예상 독자는 우리 반 친구들. 이런 계획하기를 여러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다음 글쓰기 과정을 알아두면 글을 쓰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여러분 프로세스 5단계 있잖아요. 5단계 다시 해볼까요? 계획하기. 다음 글 쓸 내용 선정하기. 계획하기, 내용 선정하기. 그 다음 내용 조직하기. 그 다음 글쓰기. 그 다음 고쳐쓰기. 이 5단계를 알면 무엇이 좋을까요? 첫 번째, 글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글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적어주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걸 수 있습니다. 왜 선생님이 과정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 과정을 알면, 이 과정을 이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쉽게 할 수 있다. 글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과정을 알면 또 뭐가 좋을까요? 내용 자료를 모으죠. 그리고 조직하기도 하잖아요. 풍부한 자료를 찾아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풍부한 자료를 찾아서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다. 글의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계획할 때 목적도 목적, 예상 독자, 주제 등을 설정하잖아요. 예. 그쵸? 주제, 그리고 글의 목적, 예상 독자를 생각하며 글을 쓸 수 있다. 생각하며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통일된 효과적인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네요. 다시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를 생각하며 효과적인 글을 쓸 수 있다. 네, 통일성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글을 쓰고요. 조직된 걸 가지고 글을 쓰니까 좀 더 완성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고쳐 쓰기도 하니까요. 조직하고 글 쓰고 고쳐 쓰니까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똑같은 말인데요. 다섯 번째,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어때요? 체계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자기 활동을 점검하면서 체계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글을 쓸 때 통일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왜 통일성 있는 글을 써야 할까요?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정도면 충분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번 별표에 두고요. 글쓰기 과정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죠? 우리 글쓰기 과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몸에 익혀서 우리가 실제 글을 쓸 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